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이제 1부 순서를 마쳤고요. 2부 순서를 시작해야겠습니다. 100분 토론을 상징적으로 달았지만 아마 시간이 좀 흘러서 100분까지는 토론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 요점만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다들 한 말씀씩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지사님께서 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먼저 그 말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 양승조입니다. 또 충청남도에 오신 걸 220만 충남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아주 귀중한 토론을 마련해주신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자들도 기분 감사 인사드리고 또 우리 그 존경하는 성경용 경제인문사연구 이사장님 귀한 걸음에 우리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노병석 우리 국장님과 여러 내인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행복하고 농촌 문제가 해소된다면 자연스럽게 도시 문제가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행복한 균형발전, 정말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그런 뜻깊은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토론회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충남도지사로서 고집해서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문제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도지사로서 또 국정환경에서 여러 가지 노동에서 비춰볼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농촌의 어떤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런 고령화는 그 노동력 문제를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 농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고령화 문제,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낸다면 농촌 문제는 소멸위기에 빠진다는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구 고령화 문제 이미 전국적으로 17년 통계 42.5%입니다. 충남은 그걸 넘어서 이미 46.4%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67세입니다. 2025년 가면 75세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런 상태의 고령화 문제겠죠. 보다 저출산 문제, 보통 자연마을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충청남도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출산화보다 사망자 수가 넘은 첫 해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청양고 같은 경우는 태어난 아이는 126명인데 돌아가신 분이 490명 정도입니다. 부여 같은 경우 태어난 아이가 216명인데 돌아가신 분이 한 89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 숫자와 돌아가신 숫자가 4배 정도 되는 것이 비단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농촌의 공통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말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은 농업 농촌의 근본적인 소멸로도 갈 수 있는 위기상에 빠져 있는 것이 저는 농업 농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고용정보연구는 이런 통계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다면 228개의 시군구가 앞으로 30년 안에 89개의 시군과 소멸도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런 결과 통계를 내놓는데 대부분 농촌지역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저출산 문제, 불황 문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특히 농촌에서, 농업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커다란 과제이고 이런 그 토론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그 대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소득 불안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촌에 살더라도 충분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최소한의 요건은 우리가 마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 나날 도시가구 대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농가 가구당 소득이 3,823만 원입니다. 도시가구 소득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4% 정도입니다. 이 비율은 점점 더 격차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의 낮은 소득과 소득 불안정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 농업 미래를 방부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 또 농업을 개방했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토론 계기에서 정말 그 유토피아, 이런 유토피아 구성 현장 토론을 통해서 많은 방안이 실현된다면 충청남도도 어느 도에 못지않게 가장 앞장서서 이런 방안을 도전을 채택하고 우리 행복한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우리에서 충청남도 앞장서서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 어떤 경우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보루입니다. 또 삶이 터전입니다. 또 과거와 미래는 축적이고 우리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농촌에게, 농민들에게 새로운 공간, 희망을 주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220년 충남 농민 여러분으로 이 토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충청 남도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인사에 가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고맙습니다. 지사님 말씀이 저희들 발표 내용을 이미 다 보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단초를 발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없습니다만 먼저 희망하시는 분 말씀하셔도 좋고요. 특별히 없다면 제 생각에는 이사장님이 짧게 좀 오늘 좀 떼주시고 이렇게 돌아갈까 합니다. 이사님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시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총장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서 홍 박사 옆에 앉다 보니까 이게 잠도 못 자고 이게 다 상소가 안 좋은데, 그 농촌 유토피아가 오늘의 키워드고, 저는 한림대 부총장으로 온 게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양구군 동수리 마을 프로젝트를 제가 쓰기 때문에, 또 저는 제 과제는 거의 끝나서 여기 와서 좀 배우고, 또 옛날에 균형 발전위원장 하실 때 제가 많이 농촌 문제나 관여해서 다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주영로 대표님 워낙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춘천서 여기 오면 아마 시간상으로 제일 먼 곳에서 온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구경해 왔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할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거 때문에 사실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직관을 듣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들으면서 우선 먼저 하나, 제가 가와바 마을을 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가볼 만한 곳이라는 걸 제가 강추를 하고, 작년에 제가 제일 맛있는 소고기를 거기서 먹었고, 가장 비싸다는 킬로그램당에 10만 원이라는 걸 가서 사갖고 마누라한테 갖다 줬는데 뭐 그렇게 맛있는 거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쌀밥이었고요. 진짜 그 우유도 맛있고 맥주 맛있고 그래서 동경서 가깝습니다 그래갖고 균형위원장이 가고서 그 다음 주에 가서 그런지 의전이 살아있는 곳을 가서 여전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가볼만 하고, 우리 또 윤기학 대표가 워낙 에너지가 많아서 한림대에 불러서 우리가 가야바 총장하고 불렀는데, 제가 느낀 마을 4,000명이 되는데 연매출 막 계산해보면 앞으로 엄청 포텐셜이 높은 마을인데, 핵심은 두 사람입니다. 가와바 촌장과 가와바 사장. 그 두 사람이 완전 미쳐있기 때문에 동네가 돼 있다는 것을 항상 배우면서, 제가 송경윤 교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보면서 신할 역사학도 그렇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발표하셨던 구자인 박사님이 화두 가운데 사람 한 명이라는 말을 글쎄 본인이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유토피아 얘기하니까 유토피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곳은 아니지만 굉장히 누군가에게 꿈을 꿀 수도 있는 곳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관련해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끊어졌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계속 찾아냈는데 거기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이제 멸망하는데, 결국은 이 유토피아라는 걸 구성할 때는 우리가 결국 핵심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신소연구원
보고 제가 희망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 스카웃을 해가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만큼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결국 사람 게임이라는 걸 생각해서 그 아까 무슨 뭐 칸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화두로 꺼낸 뭐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솔직내기로 해결한다는 건 이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우리 행복을 올리냐지 이걸 해결했다는 것은 좀 정치적인 멘트일 것 같고 이거는 해결 못한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게 정말 삶의 질의 문제고 적은 사람들이 얼만큼 잘 사나 실제로 유토피아 이루는 것은 뭐 약간 종교성이 강하지만 뭐 브루도프라든가 이런 어떤 그룹에서 살고 지역에서 살면서 그런 사람들 공동체가 많죠. 우리나라 실제로 그런 공동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정리를 좀 하면은 아까 중간 조직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겠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와 유니버시티를 합쳐서 커뮤니버시티라는 말을 제가 만든 말은 아니지만 쓰고 있는 말인데 커뮤니티와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지역과 대학이 연계하는 말이죠. 그래서 유니버시티의 S를 또 CT로 바꾸자는 뜻인데 중간 조직에 사람이 없대지만 실은 요즘 시간 강사들 대학에서 더 찬밥 수리를 받아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 마을에서 그 운영하는 그 중간 조직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버시티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대학의 개념을 이제 대학도 거의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학이 힘들어지는데 차라리 좀 적극적으로 지역과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 또 이런 청년들이 계속 서울 부근에서만 맴도는데 그런 분들이 마을에서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작동되면 그 마을의 유토피아로 바꿀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에게 결론은 사람을 찾고 사람에 집중하고 그 사람이 많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많겠다는 것은 복지 프로젝트고요. 이거는 정치적인 표와 관련된 거고 그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다가 올인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소희 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충남 온 김에 강원도로 좀 많이 모시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뒷부분은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으시라고 제가 지금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 정민철 대표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간 모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농어촌 사회연구소가 주최해가지고 15년 이상 농촌에서 활동을 하는 민간인 활동가들만 모아서 이야기를 고민하는 걸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인간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각자 활동하는 영역은 지역도 다르지만 내용은 아이템은 다 달랐습니다. 복지하는 팀들도 있고 농업 쪽으로 하는 팀도 교육하는 팀도 있고 분야별로는 다 다른데 유토피아라고 했을 때 이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사업 구상을 하다 보면 자꾸 어떤 아이템을 잡아야 되는가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끌려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사업 아이템이라는 것은 그 지역적 특성에 의한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농촌의 한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중심되는 아이템에 불과한 거지 그게 시작 지점이지 결론적으로 그것만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노인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 농촌 마을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이야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게 저는 첫 번째 그쪽에서 나왔던 고민거리였습니다. 면을 중심으로 할 거냐, 군을 중심으로 할 거냐, 마을을 리를 중심으로 할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역시나 오늘 일본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적당한 범위 왜냐하면 그 범위가 정해져야지 실제로는 주체를 형성시켜낼 수가 있거든요. 누가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고민할 건데 누가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때도 지금 농촌 구조에서는 금방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체 형성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들어와도 지금까지는 사업이 들어와도 그 사업의 결과가 지역의 주체를 형성시켜내고 지속 가능하고 유지시켜내는 데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체는 사업만 진행하고 끝나는 형식으로 대부분 남고 사업의 결과가 지역에 남는 게 아니고 지역에는 건물이 남고
결과는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가는 사업 성과로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 농촌을 좀 새롭게 해보자라는 사업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을에 내지는 그 지역의 주체가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템의 범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면 단위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시켜낼 거냐. 이 부분을 저는 좀 지금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주체를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촌구제에서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우선 그 사람의 이 교육이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유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사회의 능력으로 학습되어지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지. 이거는 현재는 다른 쪽에서 교육받아가지고 현장으로 투입되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농담 반으로 이야기하지만 학습을 시킬 때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데 우리 동네 와서는 로컬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로컬을 모르는데 어떻게 로컬에서 활동하세요? 그러려고 하면 로컬 자체에서 그 친구들을 재교육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재교육시키는 그러한 그 마을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업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진행시킬 거냐라는 고민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 게 오랫동안 축적되어지면서 지역은 사업을 차라리 안 맞는 게 더 편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에 좀 접근하는 그런 구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이상입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미래 인재 이야기하셨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인재들 기르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량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앞에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약간 협동조합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 드려볼게요. 그 저희 이해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저희 농협법 1조에 그 협동조합 존립의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그 존립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이제 이게 앞에 그 수식어가 붙잖아요. 조합원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약간 좀 배타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아시겠지만 이제 농사를 지시면은 영농자재, 그러니까 뭐 비료, 농약, 뭐 면세요 이런 것들이 조합원인 경우는 거의 반값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제 최근에 논의된 것이 이제 조합원이 많으면 좋겠는데 조합원이 이제 생물이시니까 늙고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위기라고 하는 이제 차원의 이제 논의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시로부터 농촌에 유입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테마를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수도권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올해 한 200명 정도 청년농 부사관학교 6개월 과정을 일단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추적을 해봤는데 과연 이제 이들이 조합원이 되기까지의 경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최소한 뭐 영농 기술이야 기초적으로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농 기반, 그 다음에 생활 기반,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이걸 동시에 가져야만 농촌에서 적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제가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교육을 끝내고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원 될 때까지 이력 관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개인별로. 근데 이제 쭉 경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도시 청년들 이쪽에 들어왔을 때 물론 예를 들어 뭐 생활 기반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영농 기반이 있어야 그 농업인이 인정되고 농업인이 인정돼야 각종 정책적 혜택을 받고 그리고 농업이 인정돼야 조합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상으로 제도적으로. 근데 농업인이 되려는 조건을 보니까 임차를 하든 매입을 하든 농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돈이 있어서 매입을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돈이 없으니까 임차를 할 텐데, 임차도 보니까 이게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별로 임차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들어오면 이 친구들이 불법인 상태에서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내부적으로 또 한번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해봤던 게, 이 만약에 이 청년들이 농촌에 뭐 충남의 어느 농촌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이게 잘 연결이 돼서 임차를 해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 했을 때, 이게 농업인이 되려고 하면 어차피 농지은행을 가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지은행이 그 분배 구조가 이렇게 1, 2, 3, 4 뭐 순위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각 지역의 지자체가 만약에 조종자로 코어디네이터로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농사짓는가 확인해서 좀 그 농지은행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해주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분들은 영영 농업인이 안 되거든요. 합법적인 농업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어차피 3, 4년 있다가 정착 못하고 다시 돌아갈 거고, 이게 되풀이 된다 그러면 뭐 아무리 뭐 법적 제도적 장치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저도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200명, 내년에 300명, 내후년에 500명 이렇게 늘릴 계획이거든요. 늘려봐야 교육만 받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자체가 좀 잘 조종자로 나서주시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협이 하고 있지만 지자체랑 연결이 상당히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처생이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이야기가 이제 강원도 이야기도 좀 있었고 우리 안부총장님 충남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전북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활용 박사님 사실 전북 재난지원조직 이런 것들은 사실 역사가 더 긴데 네. 지금 충남이 더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의 자랑인 부자연 박사님은 충남에 빼앗겨서요. 네. 저희가 지난해 그 전라북도의 자연마을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 공간 정보를 자연마을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만들어서 공간지구를 구축하고 거기에 인구 정보를 얹혀봤더니 전라북도에 6,898개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무거지 마을이 45개가 나타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경제활동이 있는 정도도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꼈던 농촌의 이런 사회 현상하고 또 직접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약간 상이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농촌의 위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촌 유토피아가 농촌의 이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는 하나의 총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뭐 전환점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만,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송민환 박사님이 자료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토피아 구상의 지향점을 분명히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송민환 박사님 말씀 자료에 있는 것처럼 현실의 문제에 대응한 파생적 결과로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논의를 해가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에 기반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아까 지사님도 강조하셨던 농업, 농촌, 농민 이른바 삼농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의 결과로서 유토피아가 쭉 흐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농업, 농촌, 농민을 둘러싼 여건이 우리를 잡아먹는 이 어목한 정글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정글에서 온전한 그 완전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런 고민이 듭니다. 우리 장곡과 홍동의 사례도 그렇고 전라북도의 뭐 유사 사례도 봤을 때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농업계의 일정한 진지를 구축해가는 전략 등이 지금까지 실천 전략이었고, 농촌 유토피아 구상의 구체적인 결과로서의 뭐 전략과 실행 방안이 결국에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그 아이디어나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범위의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진지의 내용을 채울 것이냐 그러면 그 안에서는 먹거리 자급, 에너지 자급 그리고 돌봄, 보육 또 이 물적 자원에 대한 인프라 또 우리 한림대 우리 구청장님 자료 되게 주의해 보니까 유토피아와 여성 말씀들을 또 해주셨어요. 우리 돌봄에서 무보수 노동에 내몰렸던 이 젠더 관점에서의 이런 농촌 여성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보다 더 폭넓게 이렇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우리 정두채 박사님 자료에서 이제 참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정책 단위로 넘어갔을 때는 내고형 방식으로 정책들이 좀 구상이 좀 되면 더 현장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담입니다만 커피의 향이 가장 그 좋을 때는 그 피어난다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유토피아가 우리 농민의 그런 웃음이 피어나는 그런 그 그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황 박사님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 저기 전남도에서 도청에서 오늘 바쁘신데 이거 수련해 주셔서 오셨는데 우리 전남도청에서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 것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최입니다. 실은 이제 농촌의 유토피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지금 상당히 폐폐되어 있고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어촌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은 어려운 게 어려운 시점입니다. 전라남도에는 예전 해남군에 보길도에 가면 문선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이상한 유토피아를 구축한 마을이 있습니다. 어부사시사를 지었던 그 마을인데요. 그 유토피아가 지향하는 것이 농촌인지,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인지, 농촌에 이주하는 기촌인 또 비농인인지 그거에 대한 게 상당히 좀 의문스러웠고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유토피아가 우리 전남에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현화됐을 때 제일 먼저 농도인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옆에 계시니까 사랑연구원의 정희선 박사님 가와바무라에 대해서 분명히 8년 나가 네. 하셨죠. 저도 요즘 그 지역산업 폐쇄 때문에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거기 갈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고 답이 안 보이던데요. 오늘 여기 홍성에 와서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하신 가와무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은 그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 의해서 세종시로 이전한 이전기반 종사자입니다. 원래는 청량리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데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된다. 안 식구야 둘 따라 같이 가자 했을 때 두 사람이 거의 깔아 있으시라고. 아빠만큼 난안 가. 나 시골에 안 갈래. 지금 4년 지났는데요. 어느 길도 서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아이 둘은 물론이고 안 식구도 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주신 유토피아, 저는 지역 유토피아라는 거 정말 적절한 표현이시고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제가 와보니까요. 돈 쓸 데가 없어서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요. 또 자연이 가까우니까 가족과 할 시간이 좀 많고요. 또 서울 있을 때 길에다가 좀 돈을 많이 썼습니다. 시간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세종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자연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 영덕이나 전주 1시간 거리입니다. 갈 수 있고 아이들과 얘기하지 말아요. 저는 유토피아 맞다고 생각하고 단지 일자리가 지역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바무라를 제가 균형에 있을 때 일본에 우리하고 똑같은 기관이 2014년에 생겼습니다. 사람 마을 일자리 위원회입니다. 모든 기능 법제가 아주 유사합니다.
또 일본의 마을 기업 육성은 우리나라처럼 여러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중간직도 많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총무성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후생성, 그리고 경제산업성, 농업성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과바 마을의 저는 핵심 포인트를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마을기업의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을기업의 사장을 맡고 계신 나가이 쇼이치 사장님, 그리고 촌장을 맡고 계신 태야마 촌장님, 이 두 분은 초등학교 동창이십니다. 한 마을에 사셨고요. 그리고 나가이 쇼이치 사장님의 아버지는 그 과바 마을에서 양조장을 하셨고, 이 나가이 쇼이치 사장님은 미국 유학하십니다.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미국의 유수한 기업에 근무하시다가 친구인 태야마 촌장이 부르죠. 우리 마을 기업을 네가 살려야겠다, 도와달라고. 그분이 오신 다음에 이 기업은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가이 쇼이치 사장이 하는 말 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는 화장실 청소할 때 변기를 고무장갑 끼고 닦지 말고 맨손으로 닦아라. 그 마음으로 마을 기업을 닦아라. 저는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을 기업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사실 칸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부처를 통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세분화해야죠. 그럼 세분화된 부처들은 각기 목적과 수단이 다 다른데 어떻게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기다리기보다는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쫓아다니면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리더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저희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와 마을에 꼭 가보십시오. 그냥 다녀오지 마시고 나가이 쇼이치와 토야마라는 분을 꼭 만나서 차 한잔 해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산 적은 없고 농촌 연구를 관여했던 적은 한참 오래전이라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명도 받으면서 과연 제가 토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스스로 이제 자성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사례, 그다음에 구자인 박사님의 그 오랜 경험인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저며왔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뵀을 때였던 그 PPT 내용이지만 정말 이제 정수를 찌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이, 제가 이제 그 85년에 농경연에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한 30년 이상을 돌이켜 볼 때는 정말 많이 진전했구나. 가와바가 40년을 간 동안 이런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변화도 이게 못지않게 변화해 왔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단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겠다라는 어떤 감동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공동체라는 말씀이 이제 지향점에 가장 먼저 나오고, 사실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든 도시재생을 이야기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복에 대한 거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심도 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이제 교회 신앙이 회복이 돼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과 새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가 사실 유토피아에 맞닥뜨려져 있는데, 그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새 예루살렘의 교회라는 것이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교통, 말씀이란, 교육이란, 지속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서 먹고 학습하고 그러면서 또 계속 나누는 과정에서 교통하고, 뭔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과 함께 그 분담과 자기 역할의 봉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뭐 평민들의 역할들이 있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공동체 회복을 좀 운영 시스템을 구조화해서 좀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공간도 생각해봤어요. 환경이란 과연 이제 이게 농촌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할 때 이게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는 이주민이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형태와 공간은 무엇일까? 공간에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공간 구조는 뭘까라는 것들을 옆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희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모델을 갖고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하는 일종의 플로우 있는 이런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농촌이 지금 이제 아까 체류 인구, 그다음에 뭐 방문 인구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교류 인구라고도 하죠 일본에서는. 이런 어떤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농촌의 지역들이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소비의 그 부분이 가와바가 거기서 성공한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야 되는데 접근 가능성이라는 게 심리적인 접근성과 물리적인 접근성이 있는데 이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보고 싶지만 가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이제 매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남 살아보기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농촌 스테이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맛보게 하고 또 이들이 와서 파머스 마켓이든 이게 뭐 미츠노기 애기든 여기 와서 뭔가를 사가고 신선한 빵, 신선한 고기를 사가서 먹었을 때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것들을 연계시키면서 좀 정말 친근한 곳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농촌이 너무나 먼 당신이라는 거죠. 남편에게 좀 농촌 쪽에 가서 살자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원하니까. 그래서 도시와 같지는 않지만 농촌도 그만큼의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가져다주기 위한 매개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좀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아까 우리 신소희 연구원이 발표하신 대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들을 생애 주기별로 조금 부부든 가족이든 노년층이든 장년층이든 거기에 맞는 요구와 연결시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좀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연구원도 그런 측면에 좀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하자 박사님 우리 연구원에 근무하시던 연후에 회원님이라서요. 네, 무슨 말인지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농협중앙의 이경원 미래경영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농협중앙의 미래경영연구소의 이경원 부소장입니다. 사실 제가 뭐 여기 토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얘기되는 이 주제, 지역사회 공동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에서의 축적된 연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일천한 감이 없지 않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회장님이 뜬구름 잠수를 하지 말고 가서 좀 배우고 와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왜 우리 농협중앙회가 이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연구를 안 했는지 고민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뭐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농협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산지에서 생산자들을 조직을 해서 유통을 효율화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었고 그 외에 우리가 뭐 상업운영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든가 또는 뭐 조합원들을 위한 뭐 기본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각 지역사회,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은 농협이 이제 1차적으로는 아마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런 관점,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 커뮤니티, 지역사회 활력화 이런 관점에서 보지를 않고 우리가 이제 사업의 효율화, 사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걸 추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그런 효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런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더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 지금 정남기 원장이 하고 있는 그
미래농업지원센터를 통한 뭐 귀농, 귀촌, 창업 과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뭐 농업인 행복 콜센터를 통한 뭐 고령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든가 오늘 그 농가수지원부장이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친구가 지금 요번에 그 고성 산불 피해 지역 그 군안 활동 때문에 지금 여기를 참여를 그런 이슈 전통적으로 봤을 때 농업의 관점에서 이것은 정부의 영역이고 우리가 사실은 개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정도의 영역으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뭐 하는 그 수준에서 더 이상 확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뭐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가져간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시 오늘 이제 토론에 3분 토론 들었으니까 이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스쳐가는 생각들 몇 가지를 정책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 분 다 뭔가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사람이 결국은 문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실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구자인 센터장님이 생각하셨던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인건비에 대한 고려, 활동을 하는 사업비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 가서 마음 놓고 뭔가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역에서의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수준의 인건비를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뭔가 그 지역사회에서 뭔가 좀 씨앗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죄송한데 이름을 우리 신여권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각 지역사회에서 아주 다양한 그 일들이 이렇게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과 실패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성공하면 잘 된 거고 실패하면 이게 못된 것이냐에 대해서 그 시도 자체로서 이것이 지역사회에서의 역량이 축적이 되고 경험이 축적이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뭔가 이를 도모를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평가를 할 때 이 사업이 뭐 2년 하다가 접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뭔가 그런 역량을 축적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마지막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오픈 API라는 게 말하는 굉장히 수요자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개별화되고 하는 것을 중앙에서 기업이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없을 때는 커버할 수 없을 때는 차라리 그 개발 툴을 인터넷에다가 올려놓고 수요자가 그 툴을 가지고 자기가 정책을 구성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그래서 물론 뭐 중앙부처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쪼개야 되고 뭔가 근데 이 개별화를 하는 추세에 맞춰서 이 부서를 쪼개거나 사업을 쪼개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좀 한 발 뒤로 빠져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물론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쯤에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과장님들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은 이제 최근에 중앙정부의 특히 이제 그 많은 사업들이 지방분권 이제 1단계 이러한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2단계도 남아 있는 거고 중앙정부가 이제 뭐랄까 지원 조장기는 기획 뭐 이런 것보다는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처들에서도 고민을 좀 안고 계시는 대목이고 아까 또 발표에서 이제 구자인 박사님 그러셨나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사실 우리 유토피아 실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핵심 사업이다라는 이야기 하셨거든요. 저도 중개 단장을 제가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철 과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경수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농식품부에서 지역개발 맡고 있는 김철입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히 제가 맡고 있는 분야를 보면 농식품부에 이제 그 시군단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면단에 들어가는 기초생활거점 사업, 그리고 마음 만들기 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그 다음에 취약지역 개발 사업, 기본적으로 지역 개발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제 이번에 친환경 플러스 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같은 공공 임대주택 사업도 저희가 좀 최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발표 내용에 관련해서 유토피아 관련해서 이제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유토피아라는 그 지향점, 그러니까 이상향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현실화시키는가, 이게 이제 저희 정책 부서의 담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 정책 속에 담아낼 것인가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그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퀴트 은퇴자를 위한 거라든지 어떤 마을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일본 사례 같은 거 보면 6차 산업을 통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그냥 활성화시킨다든지, 신소희 우리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저희들로 봐서는 다 어떤 저희 정책의 하나의 한 분야의 사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분야들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혼자로서도 저희과 혼자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농림부 전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유토피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지역개발 사업 많이 하면서 제가 지역개발 사업 이전에 6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체험휴양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산업과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그런 6차 산업도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도 담당을 했었고, 그러한 사업들을 쭉 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역시 결론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을의 리더를 키우고, 얼마만큼 사람을 키우고, 그걸 오거나이즈해줄 수 있는 중간 지원자적을 키워줄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달려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획한 사업들이 지자체 지역의 마을에 골고루게 흡수돼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목표를 세운다면은 그러한 단위에서 정말 사람을 양성하고 중간 조직을 키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정민철 우리 대표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저는 사람을 키우는데 이전까지는 시군 단위, 그러니까 면 단위 정도에서의 사람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군 단위에서도 정말 괜찮은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뽑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까지 그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우리 일본 사례도 그렇고 역시 면 단위 정도의 규모에서 사람들 양성해서 그 마을 만들기, 면 단위 규모의 마을 만들기 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면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양성하고 중간 지원적인 조직을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협 우리 이경원 부소장님께서 중앙부처 사업을 좀 오픈 플랫폼 형태로 좀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 재정분권 지방 이양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저희 지역개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사업 중에 중심지하고 기초생활거점 이 사업처럼 그대로
중앙 가져가는데 마을 단위 사업은 아마 지방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중심지와 기초생활거점 그리고 마을 단위가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하나의 사업처럼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무엇인가, 그러한 그 플랫폼이 무엇인가를 좀 저희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전에도 이제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지만은 농촌 협약이라는 형태로 해서 시군 단위 한 300억, 300억 정도 그다음 통째로 돈을 내려주고 시군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그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 사업이 플랫폼이 돼서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저희가 사업 형태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신한해역 플러스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한해역 플러스 사업도 굉장히 이게 오픈되어 있는 오픈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한해역 플러스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게 30% 이상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30% 이상이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그래서 신한해역 플러스 사업이 일단 조직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 잘 활용하면 사람 양성, 중간지역적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이 지방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또 도지사님 고민도 커질 것 같은데 도지사님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여기 계셨는데 아마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도지사님 짧게라도 좀 소감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거 충남의 농정을 펼치는데 참고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사람으로서의 농민들 이면 진짜 행복한 삶을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삶들이 개선돼야 되고 또 산업으로서 농업은 또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간으로서 어떤 농촌 민족이 있는데 살기 좋은 또 찾고 싶은 그런 농촌이 돼야 되는 세 가지가 제가 우리 충청남도도 이 삼농정책이나 그게 기반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 중에서 농촌에서는 일단 농업 자체가 소득이 되는 농업이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되지 않는 농업 농촌에서는 지속 가능한 걸 담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윤선 우리 부영관이 말씀하신 거 아주 그 시골을 세주시 생활이 좋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영무원님처럼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수독을 가지신 분은 참 출근하면 굉장히 좋죠. 공기도 맑죠. 또 교통 체증도 없죠. 또 농촌의 자연과 덧삼으려는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고 직접 농촌에서 소득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것도 그 상황이 굉장히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휴양지에 가는 관광객과 그런 세계적인 휴양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삶이 같을까요? 저는 비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 휴양지에 관광객 온 사람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 되지만 그 휴양지에서 세탁을 해야 되고 서빙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의 삶과 휴양지를 즐기는 관광객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절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우리 농협이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점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농협도 이제 이미 이걸 거둘 수 없는 사업이지만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또 3회 또 편의성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하나로마트가 생기면서 주변에 조그만 상가는 다 망했죠. 조그만 그 군 따위는요, 군 자체 기본적인 상가가 망합니다. 멋들이게 끌어주고 매장 크죠, 물건 많죠. 주변 상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나름대로 개선하겠지만 이런 문제, 이렇게 절박하지 않고
이게 정말 농민을 위한 정책인지 또 농촌을 위한 정책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농정정책이 저는 여기 우리 김철 저기도 오셨지만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답습해서 뭐가 낮은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거는 농민이라든가 농촌 문제 절박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정책은 저는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혁신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앙정부 농정, 충남 도정농정도 근본적으로 이런 절박한 시장에서 지금까지 답습한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만이 이 농촌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충청남도 여러 가지 그 미약하고 도정에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충청남도 그런 면에서 몇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가에서도 불안정 문제가 늘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고 수확량이 많아도 뭐예요? 폭락하는데 충청남도 도 차원에서는 일단 각 시군마다 두 가지 농작물에 대해서 그 체제적 보장대를 좀 실현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인데요. 오늘 그 축전에서 멋지게 한번 모델을 마련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농가 기본소득이라든가 농림수산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그렇지만 축전에도 이미 시행이 되는 게 친환경 농업 실천 사업이라 해서 14만 정도 가구에 일정한 액수를 우리가 집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민이 그런 거라든가 이번에 충청남도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행합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친환경 농업으로 우리 실행하죠. 초중고도 마찬가지로 그 급식비 지원하고 또 특히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런 친환경 급식을 하면서 어떤 친환경 농가라든가 농민수익이 조금이라도 증대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방안을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농촌 절박한 심령에서 농민에게 우리 농마업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현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농촌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 주신 거 잘 참조하겠고 이 책자 잘 보고 충남 도정 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충남 찾아오신 우리 기아시민들께 210만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토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지사님께서 제주도 가셔야 해서 개인 시간 때문에 일찍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마치는 시간이 이 시간쯤인데요. 아직 말씀 못하신 분도 있고 마무리도 좀 해야 해서 한 15분 정도 더 할까 합니다. 왜냐면 더 늦게까지 할 수도 있지만 어두워지면 좀 보실 수가 없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 과장님.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실 정민철 대표님 그리고 객석에 앉으신 전영명희 박사님으로 또 홍성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들어서 여기 지금 오고 싶었는데 좀 오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산촌의 경우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 법적 정의에 따르면 사실 농촌의 부분 집합이고요.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43% 그리고 국토 전체 면적 중에 산림이 갖고 있는 건 63%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산림과 관련된 그리고 산림 자원과 관련된 논의도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산림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2010년도 때 저희 같은 경우 산촌 개발 사업 당시 350억 원 정도의 규모 사업은 이제 농식품부 농산업촌 개발 사업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 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산촌이 어떻게 보면 농촌보다도 더 열악한 여건입니다. 전체 인구가 144만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고령화율은 뭐 40%는 당연히 지금 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산림청이 하고 있는 그 여러 정책들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지금 먼저 이제 국유림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유림 양효라든지 보호 협약과 같은 그런 그 부분적인 사업들은 좀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해 그 법 개정을 통해서 마을교육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부터 산림 일자리 발전소라는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한 5개소에서 진행이 됐는데 올해부터 한 30개소로 좀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사실 아까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민간 코디네이터예요. 결국 이제 사람이 중요한 그런 역할들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 저는 이제 명칭을 그룹 매니저라고 해서 그분들이 지역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 그리고 이러한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이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촌 거점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도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8일에 저희가 그 청와대 이제 농수산 비서관실과 자영업 비서관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비서관실 3개 비서관실과 같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물론 이제 중심본부에 이제 김철 과장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해수부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비전들을 좀 제안을 했던 게 있는데요. 이 연구와 조금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자료들은 그 연구진에 좀 제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저기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분 오셨는데 누가 대표로 김기업 시장님 대표로 하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김기업입니다. 아마 저는 제가 강원도에서 활동한 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걸 우리 김영일 부장이 충분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농촌 유토피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그런 마을이나 아니면 어디가 지금 구현되는 데가 있을까? 그랬더니 제 생각에 문득 떠오르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곳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창에 산채으뜸 마을이라고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는 그 이장님이 바뀌면서 이제 마을 기금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통장에 8만 원이 있더래요. 이장님이 이제 바뀔 때.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 우리 마을이 살겠느냐 해가지고 노력을 이제 하는데 가서 거기가 보니까 산채를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요게 좀 뭐가 되겠구나 싶어서 그 재배를 시키고 특히 곤드레가 많이 나서 곤드레를 이제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현재는 각 농가마다 한 1억 내지 1억 5천 정도는 각 농가마다 수익이 돼요. 그래서 그 이장님은 어디 가서라도 우리 마을보다 잘 사는 마을 있으면 나와봐라. 뭐 이런 마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간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당초에는 산나물 축제라는 걸 했었는데 이 봄에는 강원도는 전체가 산나물 축제예요. 그래서 그걸 곤드레로 특화시켜라. 곤드레 축제로 이제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 녹색농촌 체육마을 들어갔고 강원도에 옛날에 강원도 하는 이제 기업형 새농촌 사업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완료가 된 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뭐 그 말도 좀 많이 있고 없어지긴 했지만 거기는 그걸 아주 잘 해가지고 이제 곤드레의 모든 것들을 다 기계화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편하고 뭐 수익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니까 도해지에 나가 있던 자식들 월급 많이 못 받고 뭐 이렇게 있는 무시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귀농하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것만 하면은 그런 마을은 비슷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고 이장님한테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거기다가 그 공덕비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위원장님도 너무 고맙다고 공덕비를 또 세우고 그래서 살아계신 분의 공덕비가 2개가 있는 마을이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주민들이 신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되고 부자마을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농촌 유토피아의 어느 정도 하나의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중간에 하나 개입한 것이 있는데 마을 스스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한 13년 정도 농촌사랑 농도상생 포럼이라고 하는 그 재능기부 사업을 했었는데 이 마을에는 한 3번 정도 들어갔어요. 초창기에 중간에 또 종합개발 사업하면서 그럴 때 가서 조금씩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히더라. 그래서 아까 구 박사님 말씀하신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고 리더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 그런 샘플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 관련돼서는 김영일 부장이 간단하게 예, 오늘 뭐 가하바 마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여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느낀 게 세타가야구에서 가하바 마을을 지원할
마련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 농촌을 주관하는 부서가 아닌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2박 3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5학년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런 지속성, 마을의 어떤 지속적인 방문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이 좀 기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부처 간의 협업이 진짜 필요한 상황이라 특히 농촌 지역이 더 필요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마을의 어떤 자생력과 리더의 지도력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를 청년들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100여 명 이상 창출했다는 것도 어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사에서도 농림부의 어떤 정책 부분도 같이 따라가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청년이 또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산업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실업자 수가 한 130만 정도 통계이고 있고 잠재적 그 부인까지 하면 4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고령화, 저출산, 어떤 공동화를 갖다가 이제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젊은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이제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어찌 보면 이제 3터와 1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지금 떠나셨지만 충남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가장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에서는 뭐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법을 이제 통해서 지원되고 있지만은 정부가 매입 비축대라는 농지를 청년 창업농가 2030 세대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런 조건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 지역의 어떤 빈집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뿐만이 아니고 빈집도 정부가 매입 비축을 통해서 농촌 지역으로 찾아오는 그런 우선 조건에 농지와 빈집을 같이 지원해주는 임대농지와 임대주택을 같이 제공해줌으로써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정책의 토대를 우선적으로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일종의 이런 유토피아적인 부분에서 좀 제한이 된다 그러면 정책 제한으로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현재 농지법상에서 농지관리기준법상에서 그런 부분만 매입 비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빈집에도 농촌의 어떤 경관적인 부분과 어떤 유해 환경 요소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활용을 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또 젊은이들이 돌아왔을 때 아이들의 케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까지 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창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정책 지원이 되면은 농촌의 유토피아는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빈집은행 꼭 농촌공사하는데서 좀 위원장 네, 여기서 좀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균형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균형위 농산축과장입니다. 저 균형위에서는 주거 취약 지역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농산어촌 중에 취약한 지역을 골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년 3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는 곳을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제 좀 살기 안 좋은 지역도 많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희 균형위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사업 기준을 보면 주거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실제 사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아까 이제 여러 참석하신 분들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 일터 그다음에 살집 뭐 그런 게 이제 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유토피아가 이게 먼 곳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유토피아를 찾아야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냥 높은 이상만 보면 유토피아는 실현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농촌 문제는 저희 균형이 이제 도시하고 농촌 이제 같이 다 이제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농촌에 아까 뭐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그 제가 받는 부분이 있으면 주는 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는 쪽에 대한 그런 역할을 조금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이제 시군에 이제 뭐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이런 센터 같은 게 다 있잖아요, 지자체에. 근데 이제 주는 쪽에 보면 대도시권에 뭐 이제 큰 대도시에는 그 대도시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뭐 귀농귀촌 할 때 어떤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이제 중요시 안 되고 있고 좀 관심이 좀 아무래도 큰 도시다 보니까 근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는 쪽과 받는 쪽에 적정한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균형 발전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저 어떤 나중에 정책부가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균형의 입장에서도 어떤 농촌의 문제를 농림부와 뭐 이렇게 산림청이나 이렇게 지자체 이런 쪽으로만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뭐 기회가 있다면 균형의 그런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라도 답을 찾아서 실천을 또 해야죠. 그냥 답만 찾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희 연구진 공동 연구진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 선생님은 3부 시간에 말씀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안 하셔도 괜찮죠, 선생님?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소연 작가님한테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셨는데 짧게 하시겠습니까? 예, 작가님. 정말 농촌은 거의 처음이신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농촌에 대한 그 드라마 기획을 하고 계신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밖에서 보는 농촌이 찌글찌글 하셨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고 굉장히 다른 걸 많이 보셨대요. 네. 지방 소멸이랑 고령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드라마를 좀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취재를 하다가 이곳까지 초청을 받게 됐고 여러분들의 그 되게 깊은 고민 끝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감동도 많이 받았고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세 분이 또 자리를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또 마무리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정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 원장님부터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그 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저희 충남연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정책으로 또 정책 실험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또 도나 의회 쪽으로 이렇게 패스해서 농촌의 유토피아가 특히 우리 충남 우리 저 홍성에서부터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개발과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공약을 하고 또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전남 연구원의 박성수 원장님.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면서 저 중간에 태평 초등학교인가 여기 그쪽에 있냐고 차를 멈췄는데 그 큰 학교가 폐교더라고요. 그래서 야, 충남은 전남과 떠나서 좋을 텐데 근데 실상으로 제가 큰 길 옆에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이 야, 충남은 심각하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여러 말씀들 결국은 우리 농촌의 경쟁력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중간 조정 얘기 나오고 또 사람이 하는 리더,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사례, 그러니까 정답,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키가 우리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년농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농촌 문제를 접근하는데
바로 인근의 이웃사촌인 우리 농경연과 더불어서 머리맡대고 이 바로 농촌의 유토피아 이 프로그램이 후속화 사업으로 바로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실제를 내고 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오늘 논의된 사례만큼 우리 광전에도 그런 사례 발굴도 하고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저희가 작년까지 6차 산업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매칭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가 와서 현장 보기는 쉽지 않겠네요. 8시 반까지 가야 돼요. 예, 2시부터 시작해서 4시간 가까운 발표와 또 토론,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1차 워크숍 때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유토피아가 농업 문제가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 또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좀 연구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왔을 때 농촌의 어려운 현실,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 유토피아에서 담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토피아가 일부 아까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고 또 일본 사례도 이렇게 인용이 돼서 했습니다만 농촌의 해법을 지금 젊은 세대 또는 중장년 세대 아까 뭐 그거에 대한 굉장히 우려되는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는데 아이디어를 총 집결해보자 또 새로운 발상을 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이 됐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중간 조직에 대한 거버넌스 얘기도 좀 나왔고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금 유토피아 관련돼서 상생 클러스터의 조성 사업이라는 새로운 액션 프로그램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또 마을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다른 사례도 얘기했고요. 사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상향, 꿈 그렇지만 그것이 여기에 없다는 것이고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새로운 용어로 이사장님께서 좀 제시를 했고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집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구진들한테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그림 같은 걸 그려보자. 우리가 지금 1900년대 유토피아라는 것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림으로써 1900년대 어떤 사람이 그리는 것을 좀 봤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이 좀 만화 같지만 그런 그림도 함께 그리면서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1차 세미나 때 이사장님께서 우분투라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도 굉장히 와닿았었는데요. 그게 아마 아프리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그런 어떤 사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것들도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유토피아를 추진하기 위한 그동안 관련된 농업 분야의 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하지만 오늘 농협도 좀 아까 이경원 소장님 말씀도 하셨고 또 농촌공사도 부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년 정도 농촌 분야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고민들을 다 담아서 또 이사장님이 또 그동안 경제인문사회 또 지역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농업 분야에 보는 사람들은 항상 농업 테두리밖에 못 봐요. 오히려 비농업 분야, 또 농업 외에 있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오히려 농업 분야 사람도 중요하지만 좀 더 열어놓고 또 농촌 현장에 계신 분, 아까 친소희 연구원 저는 발표를 드리면서 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현장을 다 꿰뚫고 있을까 하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도 하게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연구진들하고 협력해서 현장에 중요한 그 젊은 세대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의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이사장님 이번에 프랑스에 농업 박람회 가셨고 또 일본 사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중앙회장님한테도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유토피아 마을 경진대회 같은 걸 농협이 좀 돈도 많이 찬조 좀 하고 해서 이런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아마 정 회장님도 뭐 어떻게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농협에서 사업이 되고 있죠? 딱 이런 코스에 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거를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농협 중앙에 새로운 그동안은 농가 소득 5천만 원을 했습니다만 좀 유토피아에 참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농촌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좀 농업 인프라 했습니다만 오늘 농업 빈집 그런 말씀 해주셨고 농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 자원들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한 곳에 좀 새롭게 고민하고 발상의 전환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각 분야에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연구원도 이번 기회에 농촌 분야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또 농촌의 현실을 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지금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30년, 50년 저는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의 오키다리 도쿠라는 사람이 쓰는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아까 송민영 농장은 뭐 저밀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갈수록 사회가 갈수록 오히려 농촌이 의지보다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아까 이병용 지역발전위원회는 좀 비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700만 이상이 농촌으로 오면 오히려 농촌은 물론 아까 뭐 위기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기회적인 요인이 많을 거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깊은 뜻 또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좀 더 심층적인 말씀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농촌과 도시는 공생사에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미래의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촌은 더 기회가 되고 농업도 오히려 더 기회가 된다는 그러니까 패배주의를 좀 버리고 농업도 이제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마인드셋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 우리 연구원도 지금 사회의 시선 한 단계 높이는 발상의 전환이 농업계 각층, 연구자, 또 업계, 공무원 모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유토피아 프로젝트가 그런 하나의 중요한 우리를 위한 어떤 출발선상,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사장님이 저는 또 이미 말씀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내내 지금 발표 토론을 했는데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네 분 발표가 다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또 많은 그 토론 내용들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분야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유토피아를 이야기할 때 유토피아라는 말이 우리들의 생각이나 토론을 방해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쓰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농촌의 고통이나 힘든 것을 무시하거나 덮어버리기 위해서 나온 말도 아니고 또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기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어려운 현실을 한번 벗어나보자. 언제까지 이게 힘들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농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고 남아있는 노인들 지금 고령화돼 있고 앞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럼 어렵다는 한 것만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도 농촌에 어떤 과거의 연고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노후의 어떤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현 안 된다면 그것도 고통이 되겠죠.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용어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나 개념이
우리의 어떤 고민과 더 이렇게 풍부한 토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말은 벌써 던져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애받을 일은 아니죠. 다만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지속적인 어떤 연구나 토론을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농촌 유토피아를 우리가 어떻게 개념 기준할 수 있는가 분석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농촌 마을, 이거는 뭐 도시라도 좋겠죠. 어떤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어떤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공동체성, 커뮤니티가 되겠죠. 얼마나 서로가 풍부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고,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급할 때 협력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풍부한 그런 마을, 그 공동체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기반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경제적 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는 이게 2번째 차원이라고 보고요. 3번째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랄까, 행복도랄까, 이게 얼마나 높은가, 이 3가지 조건을 잘 충족하는 마을, 우리가 그런 마을을 농촌 유토피아라고 불러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그 평창의 산채 어떤 마을, 거기도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여기 한림대학의 이기현 교수가 안 나오셨는데, 이기현 교수가 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지역이 인제군인데, 인제군에 백담사가 있는 용대리라는 마을, 제가 이기현 교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도 유토피아에 가까이 가고 있는 마을이라 하는 생각하고요. 이런 지역은 마을에 이 존재하는 갈등을 어떻게든 마을 주민들이 극복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그 지역 전체의 소득을 늘리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대결을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군에 남정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해서 말이 어려우니까 뭐라 그러죠? 장애센터 이제 유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고 그 소득으로 노인들을 돌보고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여기는 이런 데는 우리가 잘 들다 보면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를 유토피아라고 불러도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주도 표선면에 가시리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가만히 돌아가면 보면은 여기가 유토피아다 하는,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공동 목장 공유지를 한 200만 평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풍력 발전기를 돌려서 연이제 한 3, 4 최근에 갔더니 몇 개 더 늘어났는데요. 그럼 한 20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예술 분야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노인들 돌봐드리고 애들 장학금 주고, 그 애들이 연말 되면 주민들이 다 이제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그 애들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걸 다 이렇게 다 동네 어른들한테 이제 알립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말에 떠나서 이렇게 행복하다. 앞으로 나도 이 말을 챙기겠다. 이런 이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말은 유토피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윤기학 대표님이시죠? 그 가와바 마을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것도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인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런 말을 향해서 우리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공간 내용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를 우리가 이런 일에 공동했던 이게 목표가 된다면 서로 생각을 보태고 힘을 합치고 해서 길을 열어야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경에서 큰 고생해서 연구원도 많이 오셨지만 중앙정부에서 농림부, 산림청, 경발전위원회, 또 농협 등등, 또 우리 지역에서 이제 충남도도 다 오시고, 또 우리 광주시에서 오셨죠? 전남도 있습니다. 강원도 오시고, 저는 이렇게 좋은 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1차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지금
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 발표를 쭉 들으면서 이제 각기 조금씩 다른 측면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합치면 이게 엄청난 통합적인 어떤 그 프레임work이 가능하고 통합적인 전략이 나오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농촌 마을을 가운데다 두고 여기 접근하는 정책이 주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것이 저는 농경련이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농경련은 탑다운만 한 게 아닌데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참여에서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건가 하니까 아무래도 탑다운적으로 보는 그 측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으로 본 분은 이제 우리 부장님 박사님 이 바텀업에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간 조직의 핵심이 되게 보신 거예요. 중앙하고 최고 중앙하고 이렇게 마을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사례는 그래서 바텀업으로 진행하는데 여기는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훨씬 스스로의 판단과 내부 협력을 통해서 행으로 동경의 세타가야 구하고 도농 교류의 길을 열어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엄청난 그 변화를 만들어냈다 생각. 마을 전체가 저는 공동 기업처럼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이게 자생력이 대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신소희 우리 연구원님 발표는 이게 탑다운으로도 안 되고 바텀업으로만 안 되고 이걸 수평으로 어떤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사실은 꼭 오늘 강조했으면 하는 내용을 다 대변하신 셈인데 이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얘기하셨고 소셜 캐피탈 얘기하셨고 이거는 제가 부장님 박사님 발표 때 이걸 좀 보태고 싶은 얘기인데요. 중간 조직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우리가 농촌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아까 우리 김종기 과장님이십니까? 이게 누구의 유토피아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농촌 유토피아가 일차적으로 농촌 주민들의 유토피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농촌은 인구가 줄고 소멸 과정에 있는데 만약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이 문을 열고 도시에서 농촌을 동경하는 분들하고 손을 잡아서 같이 뭘 해보자라고 만약에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거기에 호응해서 도시에 나가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연을 네트워크를 따라서 그게 뭐 동양일 수도 있고 같은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혹은 같은 취미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연의 그 고리를 따라서 만약에 도시 주민, 농촌 주민이 연결되고 결합하고 서로 초청하고 살아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서 어느 단계에 농촌에 오신 분 오시라고 농촌에 있는 분들이 빈집도 내놓고 농지도 내놓고 한다면은 또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그런 그 인연을 쌓아 나가는 중에 우리가 도시로 초청하겠다고 해서 우리 무슨 배드민턴 모임에서 농촌에 있는 분을 초청하고 교회에서 초청하고 무슨 각자의 이 직능이나 부심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만약에 이 결합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이제 소셜 사회적 연결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회 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중앙 지역 중앙 다 필요합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서 길을 열지 않으면은 별로 이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은 시장적 기제에 따라서 각자 개인이 뭐 여유가 되면 땅 사고 오고 가고 이렇게 개별화된 어떤 흐름이 있을 따름이지 조금 더 큰 단위의 흐름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오늘 네 분이 발표하신 게 매우 아주 서로 이렇게 봉합이 되면 엄청난 새로운 전략이 예측됐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 봉합적 접근을 하면서 길을 찾는데 마치 이건 오늘 농경인이 주관을 또 하시고 또 다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 모임을 오늘 한 만큼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뭐 각자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이제 이 모임을 종료할 것인지 계속 모임을 좀 더 계속할 것인지 우리가 좀 그 토론이 필요하다 보는데 제 희망은 이거는 하나의 학습 공동체로 좀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경민이 고생을 좀 하셨는데 저는 뭐 경제인문사연구회 이사장으로서 제가 특별히 힘이 없습니다만은
협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련이 고생이 이 고생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면 제가 협동 연구를 계속 지원할 여유가 있고요. 그럼 우리 이 모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이 모임을 다음에 충남연구원에 한번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 광주 전남연구도 초청할 수도 있죠. 오늘도 준천수 말씀하셨는데 이 오늘 논의된 거를 광원연구원에서 이렇게 좀 전해주시고 어디 있을지 간에 농협은 농협은 좀 지원만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10대 재벌에서 방송합니다. 제가 듣기로 대들 문제니까 오늘도 또 하나 많이 나오실 거예요. 미래 경영연구소입니까? 예. 저 앞으로 미래 연구소니까 우리 연구소 협력 차원에서 다음에 한번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용 우리 근육발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만 하지 마시고 이 고생하는 분들 사실은 국가근육발전위원회에서 옛날에 정책 결정 집단 단계에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넘어서서 최종 결론 내리고 부처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자라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곳이니까 적당한 때 한번 초청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농민보 사진들도 좀 공간을 열어서 좀 초청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토론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 모임이 살아나면 저는 어떤 활로를 열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정책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다양한 이제 사업으로 가야 될 것도 있으니까요. 여기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그래서 다음 단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면 좋겠고 여기서 논의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 농촌이나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저는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혁신적 고용국가 구상을 어떻게 이게 중장기 전략으로 이걸 만들 것이냐.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의 경제, 사회, 세제 전반을 대변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큰 변혁 과정에서 우리 농업, 농촌, 또 농민 이쪽 문제에 큰 가닥이 잡혔다 보고 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정책에 의해서 변화해야 될 것도 있는데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연구나 어떤 그 지식 지혜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진행되는 노력과 정부 전체에서 진행되는 노력이 앞으로 좀 결합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는 여기대로의 혁신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나 이런 또 토론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어디서라도 초청해 주시기 바라고 초청 안 해주시면 우리가 초청하도록 압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